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 알러지 검사를 통한 그동안 연구됐던 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사실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한 지가 벌써 10년 이상 됐고요. 그동안 노하우라든지 치료 결과들을 많이 갖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기라든지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뒀던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들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듣고 나면은 음식 알러지 검사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동안 연구가 참 많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샤코 등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알러지 증상이 있던 사람들한테 IgG 검사를 통해서 발병률이라든지 예후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2016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알러지 검사상에선 정상이었어요. 근데 증상을 갖고 있어요.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들 71명을 대상으로 IgG 검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대부분 IgE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가 있고 없고를 평가했지만은 실제 IgE보다 더 중요한 IgG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은 하지를 않았죠. 그랬더니 이 71명 중에서 IgE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IgG가 나타난 경우들이 한 80% 이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콜라넛이라든지 효모, 밀 순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여자가 발생률이 더 높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특정 음식에 대한 IgG 항원항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gE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알러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왕 등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인플라메토리 바울 디지즈, 우리 염증성 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면은 크론시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음식 항원하고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지는 그동안 잘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음식 항원에 대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특정 IgG하고 IgE 수치를 통해서 이분들의 병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봤고요. 2016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 난징의대에 입원한 환자를 병원에 방문했던 환자분들을 대상을 했고요. 총 137명. 크론시병 환자들이 97명이었고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40명이었고,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대조군인 건강한 사람들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은 IgG 검사에서 크론시병은 90.72%가 나왔고요. 궤양성 대장염은 57.5%,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4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크론시병이 이 음식 항원 IgG에 대한 게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유병률이라든지 역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크론시병 환자에게 가장 높게 나온 건 뭐냐? 토마토라든지 옥수수, 계란, 쌀 이런 순으로 높았고요. 반면에 궤양성 대장염 환자 같은 경우는 계란, 옥수수, 토마토, 쌀, 대두 이런 순으로 높았습니다. 반면에 IgE 검사를 했는데 크론시병, 궤양성 대장염, 건강한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크론시병 환자분이 궤양성 대장염 환자라든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IgG 항체가 높게 발현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쌀, 옥수수, 토마토, 대등에 대한 불응성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IgE, 알러지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식이요법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꼭 IgG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연구는 편두통 환자에서의 음식 알러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실제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음식 특이 IgG 항체로 인한 음식 알러지와 편두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막스 거슨 박사는 본인이 편두통이 심할 때 이게 음식이라는 걸 알고 음식
빼면서 좋아졌던 게 있고 그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연구에 대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편두통 환자의 두통, 위장 증상, 불안, 우울증, 수면장애, 피부병 등 다양한 것에 대해서 그 IgG와의 그 관계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방법은 89명의 편두통 환자에게 1개 이상의 이제 음식 IgG 항체가 높은 환자를 양성 그룹으로 놓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양성 그룹 중에서 이제 알러겐의 수에 따라서 그 밑에를 이제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IgG의 양성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음성 그룹을 넣어서 두 그룹 간에 이제 비교를 했어요. 편두통, 불안, 우울,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의 이제 빈도와 중증도 정도를 비교했고요. 그랬더니 IG 양성 그룹이 음성에 비해서 편두통이 더 빈번하고 심각했고 그리고 불안과 위장 증상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양서, 음식 IgG 항체가 있는 경우 편두통 환자는 그 증세가 더 심하고 그 외에도 소화불량이라든지 불안, 여러 가지 증세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 편두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음식 알러지 검사인 IgG 검사를 꼭 해서 그 음식이 양성으로 나온 경우 그거를 빼면 제거 시기를 해보는 것도 이 편두통을 제거하는 데 좋은 치료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구는 편두통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경우 그 IgG 음식 제거 시기하고 유산균을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연구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편두통이 위장관 질환,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런 것들이 IgG 제거 시기와 유산균을 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방법은 편두통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60명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그 엘라이제법을 통해서 266가지의 식품에 대한 IgG 항체를 검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대상자를 세 군으로 나누어서 1군은 IgG 제거 식단만 했던 군, 2군은 유산균만 줬던 군, 3군은 IgG 제거 식단과 유산균을 병행해서 치료했으다. 이 세 군 간의 치료 결과가 어떤지를 14주간 이제 측정을 했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특정 시점부터 편두통과 장 증상이 개선되는 걸 보였고요. 두 번째는 모든 그룹에서 일반 의약품인 진통제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gG 제거 식이요법과 유산균을 병행했을 경우 혈중 세로토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산균과 더불어 그 IgG 제거 식이요법을 실시하게 되면은 편두통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분적으로도 좋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아킨슨 등이 발표한 건데요.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IgG 항체가 관련된 음식을 제거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지에 대한 이제 본 연구입니다. 연구 배경을 보게 되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종종 어떤 형태의 식이 불내성이 있다고 느끼고 종종 그 식이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 음식 민감성 테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이지를 못했는데 IgG 항체 검사가 되고 나면서부터 이 검사가 이제 효용성이 있을지 할지 않을까 하는 결과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음식에 대한 IgG 항체가 있을 때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 얼마나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150명을 무작위로 이제 두 군으로 나누어서 3개월 동안 다른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치료군은 IgG 항체가 증가된 모든 음식을 제거한 식단을 줬고요. 두 번째 대조군은 IgG 항체가 있는 식단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은 어떻게 했냐면 1차 측정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심각도라든지 전반적인 평가 점수의 변화를 봤고요. 2차 측정은 비대장 증상, 대장이 아닌 다른 증상이라든지 삼해질, 불안, 우울증의 변화를 봤습니다. 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주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증상 점수에서 전반적으로 10% 이상 감소됐던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항체가 있었을 때 식단 그 음식을 먹어주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IG 항체를 기반으로 한 음식 제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의학적 연구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연구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 음식 알러지인 IgG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 제거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우울증은 아시는 것처럼 중추신경계에 관련된 이제 신경 내분비, 염증, 면역학적 기준을 통해서 뇌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울증의 염증을 그 IG 음식 과민증과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기인된 게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가설이었는데요. 실제 이제 그 장누수 증후군, 음식으로 인해서 장내 환경이 안 좋아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은 이 안 좋은 음식들이 우리 장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혈액을 통해서 뇌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염증으로 인해서 이 우울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IG 농도가 증가한 음식을 제거한 경우 염증이 감소시켜서 우울증 증상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은 경우에 음식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그거를 제거했더니 좋아졌던 데 관련된 연구 결과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예비적 실험적인 연구로서 음식 알러지가 있는 1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인해서 그 IgG에 기초해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실제 IG 양성 음식품들을 제거했더니 이 환자분들 중에서 71%가 본인 몰랐던 증세들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최소 75% 정도가 경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치료라든지 다른 어떤 검사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 만성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하고 그 음식을 제거한 식이요법을 해보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시해 준 연구였습니다. 예, 오늘 그 다양한 논문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증상, 원인 모르는 증상이 있을 때 그때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식이요법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식이요법을 하기 전에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한번 해보고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들을 먼저 제거하는 식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카페 연박사의 비타민C 이야기라는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에 등록하시고요. 그리고 거기다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가급적이면 그날 바로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걸로도 충족이 안 되면은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저와 함께 한 자세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